자, 이번 시간은 이제 59페이지 중과세율 들어가는데요. 중과세율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가볍게 개념 정도만 보고 갈 겁니다. 사치성 재산은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건 왜 세금 많이 부과하느냐?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샀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취득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한다고요? 8%를 더한다 그랬죠? 8%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8%를 이렇게 표현하죠. 법에는 첫 번째죠. 그때 표준세율에 거기 줄쳐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거기까지 줄치면 돼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죠? 2%죠. 2%의 100분의 얼마? 400이면 4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에 그냥 4배 그러면 좋은데 꼭 100분의 400, 100분의 200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4배죠, 4배. 2%의 4배를 표준세율에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의 4배면 몇 프로야? 8%를 표준세율에 더하라. 그래서 위에 가로 안에 표준세율에 그냥 몇 프로? 8%. 근데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에 8% 더하라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표현을 법률대로 표현하는 거지. 뭐라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배.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냥 세율로 얘기하지 왜 8%냐? 여기 보실래요? 여기 잠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4%죠? 근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으면 여기에 몇 프로? 8%를 더하면 12%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속받았어요. 부동산을. 사치성이 아니면 2.8이죠.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운도 좋아. 사치성을 뭐 받았어? 상속받았어. 그럼 몇 프로? 8%. 그죠? 그럼 10.8. 증여받았는데 사치성이네? 11.5. 이해가세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사치성이네? 8%라니까 10.8. 그죠? 공물 분할한다. 8%라니까 10.8. 됐어요?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슨 세율? 각각 틀리니까 그냥 기본 세율에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이해가세요? 예, 기본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이 이거가 됐든 다 행위가 틀리니까 하나로 단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몇 프로? 8% 더하라. 그래서 사치성 재산 첫 번째 뭐? 별장. 여러분 별장을 이해만 하시면 좋은데 별장을 시험에서 단순히 한 줄, 두 줄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뜻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치성 재산은 60년대, 70년대 대중가요 있죠? 대중가요에서 별장에 대해서 노래한 거 있잖아.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님과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멋있는데 지어놓은 게 별장이냐? 아니다. 분당에 여러분 아파트가 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은 따지지 않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별장은 법에 뭐라고 되느냐? 1번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그랬죠? 그 뭔데 두 글자로 주택. 주거용 건축물 하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피서철에 잠시 이용하거나 놀이 등의 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바로 뭐다? 별장. 이해가세요? 만약에 상가 부동산을 휴양시설로 사용한 별장이냐? 아니라니까. 상가는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택인데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할 때 별장이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2번 니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랬으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래놓고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다? 별장.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별장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토지까지를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한 줄 두 줄로 다 명령하게 나올 수는 없다. 이해가십니까? 다만 박스 안에 두 번째 보세요. 2번. 소유자 이외의자, 1번도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같은 거 산 거 있죠? 그래서 일정 규모 있어요. 예, 요걸 충족한 경우도 이걸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또 하나 밑에 2번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임대인에게 뭐한다? 중과세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잘못하고 섭한 게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난처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고. 여러분이 분당에 아파트 사놨는데 5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파트 취득해놓고 5년 지나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 예? 그리고 거기 안 살아. 주소지 안 옮겨놔. 그리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뭘로? 예?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그거 별장이야. 그러면 누가 중과세 한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중과세 해야죠. 내가 세입자가 사용해도 주택 소유자가 중과세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됐죠? 예,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용해도 별장. 예? 임차인이 임차를 해서 그런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별장이다. 얘기. 됐어요? 예, 다음 두 번째 골프장. 여러분 골프장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골프장 만들지 말아라 이거지. 여러분 골프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 잘라내고 정지 작업을 해서 깎고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고 제초제 뿌리고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잖아. 그런데도 뭘 만들면 골프장을 만드는데 골프장은 두 가지예요. 대중골프장이 있고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대중골프장은 운동시설이죠. 일반 국민들이 골프장에 가서 걷다 보면 뱃살이 들어가겠지. 예? 뱃살이 들어가니까 병원 2번 갈 거 1번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 가는 비용, 즉 복지 비용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골프 치러 가시죠? 나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낚시거든요. 예, 돈도 안 들어가는 낚시. 배 타고 나가는 건 못해. 멀미에서. 바다에 사는, 갯바위에 사는 거. 돈도 안 들어가. 근데 모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골프장 가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부부 동반해서. 거기 가면 나는 개별적으로 이해가 안 가. 골프 치는 분들한테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 이 얘기야. 예? 골프 공 놓고 빨리 쳐놓고 찾으러 가요. 자기가 쳐놓고 빨리 쳐놓고 찾으라더니요. 그러고 돈 내고 다닌다 거기. 나 이해가 안 가. 낚시는 돈 안 들어가요. 나 배 안 탄다니까. 갯바위 가서 한다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남편? 거기는 완전히 프로인가 보지. 나는 그냥 가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여기서 골프장이라는 얘기는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회원제 골프장이야. 특정인만 사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보세요. 골프장을 만들잖아요. 개장할 때, 등록할 때, 회사가 골프장 만들어서 등록할 때 요거는 뭘로? 회원제, 요 부분은 대중골프장.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한단 말이지. 이때 여기는 중과세 안 해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누구?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어때? 골프장 회사는 이 회원제가 좋죠. 요건 돈도 안 돼. 얘들이 돈 대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회원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요거는 웬만하면 늘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여기에는 건축물, 여기에는 잎목 있죠, 나무, 이것까지도 취득세 부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이다.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골프장을 만들려면 아까 나무 잘라내고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해원제 골프장을 그대로 인수받았어요. 성계지득. 자연이 훼손된 거 아니잖아. 있었던 거니까. 성계지득은 중과세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 그거 못하게 하려고 확인합니다. 기업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거기 출처예요.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 구분해서 해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해서 등록하는데 그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임목까지도 중과세 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2번은 뭐냐? 2번은 해원제 골프장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시설을 갖춰서 새롭게 등록하거나 또는 뭐예요?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중과세. 다시 말하면 신설 증설했을 때만 중과세 한다. 그리고 밑에 박스 이해하시면 돼요. 골프장은요, 일반 골프장은 안 되고 중과세 대상 아니고 간이 골프장도 아니고 골프 연습장도 사치성 아니에요. 필드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설 증설은 중과세 하지만 뭐는? 승계취득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신설 증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 3번 고급 오락장. 여러분이 고급 오락장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주말에 또는 연말에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주로 다녔던 장소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다녔던 장소 기억 안 나요? 젊은 사람들은 클럽 많이 가지요. 나이 들으신 분들은 콜라텍 많이 가지. 중간층에는 나이트클럽 가지요. 또는 룸사롱 요정 같은 데 가죠. 이런데 무도장이나 술집 이게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리고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거, 빠친코, 슬롯머신 이런 거 설치된 그런 건물이 고급 오락장. 그래서 카지노장 하면 대표적으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장은 만들지 마라. 그게 중과세예요. 여러분 관광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용이죠. 그런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정선에 있는 카지노장 같은 거 많이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국민 정서상 사행심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지. 안 되지 그러면 정서상. 그래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당에다가 외국인 전용 하겠다고 카지노장 만들겠다. 영업신청하면 경기도에서 돈 빌려줄 거 국가에서도 빌려줘. 관광기금으로 지원해 준다니까. 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은 장려하는 거야. 여러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쌓아 들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행심을 팍팍팍팍 조장을 해서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살아. 그죠? 그런 건 장려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처음에 거기에 만들겠다 그랬더니 호응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청라, 신도시로 가. 국제도시. 거기 하겠다 그랬는데 또 시큰둥하니까 또 정부에서 그것도 안 하네. 이번에는 어떠한데? 영종도에다가 카지노장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말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큰일 나. 왜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놈의 정부가 웃겨요. 누구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요. 75세 된 사람이 7년 전인가 그랬어요. 7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지금 한 5년 됐네. 5년 전쯤에 75세 된 노인, 제가 알고 있는 동네 지인이 부평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있어요. 그 상징적이에요. 옛날에 미군 부대 옆에. 층수가 낮아요. 근데 그게 20년 지났으니까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높으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괜찮아. 조합원이. 그죠? 욕심내가지고 75세 된 노인이 세 채를 샀어. 돈을 막 끌어고 대출받고 막 빌리고 친인척한테 빌려갖고 재개발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3개 샀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끝에 가서 그거 한다고 그랬더니 안 했어.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 아예 재건축이 너무 낭비야. 이제는 30년 돼야 재건축해. 그래서 뭐 줬어요?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5년 됐으니까 그 사람 80세 됐겠지. 그죠? 지금부터 추진해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앞으로 5년 뒤에 가서 6년 뒤에 가서 그거 하면 아마 죽은 다음에 될걸? 그렇게 왜 욕심을 내냐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땅 거지가 됐다니까. 땅 거지가 됐어요. 대출받아서 했는데 매매는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빌려간 거 돈 달라고 하지. 경매로 날라갔죠. 경매로 날라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채무는 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거의 파산 직전이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주택을 왜 사고 막 여러 개 사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식구마다 다 있으려고 그래.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 다 통일하겠어. 너 있는 사람들한테 욕도 먹을지 몰라. 분당에 와서 얘기하면 분당에 부자들이 사는데 나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 땅하고 주택 다 빼서 그냥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씩 다 줘. 그리고 2개씩 사지 마. 2개 사면 3족을 별해.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잖아. 괜찮죠? 네. 근데 제가 장관을 하고 싶어도 그놈의 청문회에 자신이 없어서 못하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고급 월악장은요, 이렇게 무도장이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30평 이상이 되는 무도장 있죠? 콜라텍 같은 것도 고급 월악장이다. 이해가세요? 룸사롱 요정 그리고 자동도 바퀴가 설치된 그런 건축물 부속 토지예요. 이것을 고급 월악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다. 다만 다음 장 넘겨서 여러분 이 상가 건물 취득할 때 여기에 룸사롱이 있었어요. 그럼 고급 월악장이죠. 그럼 사치성이니까 그 부분 중과세 해야죠.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해놓고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근데 취득해놓고 60일이 가기 전에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 취득할 때는 룸사롱인데 취득해놓고 3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치킨집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융주점이 고급 월악장이 아니잖아. 이렇게 취득할 때는 고급 월악장이지만 취득해놓고 60일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됐다면 그건 중과세 대상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그거 이해가세요? 다음 4번 고급 선박. 이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간단해. 고급 선박은 단서가 없어. 법인이 선박을 취득했는데 업무용이 아니라 뭐? 비업무용. 그리고 개인이 선박을 취득하는 건 자가용 선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선박이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 되죠. 아파트는 70% 정도 되죠. 실거래 가격에.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실거래 가격의 3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시가 표준액이 3억을 부하려면 초과한다는 얘기는 10억 이상 주고 요트 같은 거 샀을 때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가 표준에 3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 선박이다. 그런데 이거 취득할 때 목적이 해양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 실습용으로 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선박은 고급 선박이라 하더라도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안 물어봐.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 주택은 보고 가자.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지문 하나로. 여러분 고급 주택은 2가지예요. 단독주택 기준이 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기준이 있죠. 그럼 단독주택은 4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4가지 중에 어느 거든 하나 해당이 되면 고급주택이다. 가나 다라 그 중에 하나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단독주택 있죠. 건물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라. 대략 331제곱미터 3.3으로 나누니까 100평 초과. 그죠? 예, 그래서 331제곱미터 초과하는데 주차장 면적은 뭐하고 제외하고 건물 면적이죠. 주택 면적. 그러면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라. 그랬을 때 고급주택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이나 저기 성북동이나 대재벌 회장님들이 사는 단독주택 보면 건물 면적이 100평 안 넘어. 331제곱미터 초과 안 해. 근데 시가 표준액은 40억, 50억이야. 그래도 고급주택이 아니잖아. 면적이 충족 안 됐으니까. 이해가세요? 2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고급주택이다. 다음 2번째. 이번에는 건물 면적이 적어도요.
대지 면적 가지고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 대지 면적이 약 200평 초과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구하라 초과. 역시 대지를요 200평 안 넘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660이야 딱. 662가 초과돼야 되는데 660이면 고급주택이 안 들어갈 수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회장님들 주택은 거의 고급주택이 아니야. 면적이든 대지든 그거 다 비켜나가지. 그거 모르는 사람만 어설픈 개인은 그래 전원주택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 잔디 쫙 깔고 200평. 그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 시가표 진액이 9억을 초과하면 그거 하나치 되겠는데 호화스러운 무슨 주택?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전원주택이라 왜 잔디를 깔어? 아스팔트 있는 데는 잔디 깔면 멋있지만 풀이 있는 시골에다가 왜 잔디를 심어? 그러니까 대지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원주택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이었었잖아요. 트렌드. 그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저는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100개 정도 봤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견적을 뺄 수 있어. 예? 찾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견적을 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9억 있죠? 9억. 오래된 단독주택, 대지 넓은 거. 그거 사가지고 리모델링해. 그런 게 최고지. 재산가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왜 실패했느냐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 나이가 많은 세대니까 그 사람들은 전원주택 크게 졌어요. 사위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방저방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와. 실수죠. 착오야 착오. 대단한 착오를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크게 만졌단 말이지. 요즘은 그게 아닌데 그죠? 예, 땅콩같이 아주 조그맣게 간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기준이 있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9억을 부하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이때 엘리베이터는요. 적재하중 200kg 소용은 뭐하고 제외. 200kg 이하인 승강기는 제외야. 네? 여러분 학원에 있는 엘리베이터 중량 보면 보통 1000kg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200kg라고 하면은 뭐야? 웬만한 사람 두 분 타면 두 사람도 작동을 안 할 정도로 아주 소규모지. 그런 건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 시설로 보는 거지 호화스러운 엘리베이터 승강기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kg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시가 표준에 9억을 부하면 초과, 그 고급주택이다. 그죠? 다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 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시가 표준에 9억을 부하라 초과. 그런데 네 번째 기준은 그거 없어요. 라번에 보시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 예? 또는 67제곱미터면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에 둘 중에 하나 설치됐으면 무조건 무슨 주택? 고급주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독립영화 있죠? 집으로라는 영화.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너와 집 있죠? 예? 할머니 살고 있는데 예. 그런 단독주택에 20평 이상 뭐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볼 것도 없이 뭐야? 고급주택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급주택이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봅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의 뜻은 어떤 거죠? 구분등기된 거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이게 공동이죠. 그런 연립주택. 그런데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층수는 3층 이하여야죠. 연면적은 그렇죠. 연면적은 얼마? 660제곱미터 이내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게 다가구예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한 층에 40평짜리라면 3개층 연면적을 더하면 100평 넘죠. 그럼 아까 단독주택 가버리잖아.
건물 연면적 331제곱미터 100평 초과하고 수도권은 9억 초과할 수 있죠. 그럼 다가구주택 하나 취득해도 호화스러운 고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은요, 고급주택 판단할 때 연립주택과 똑같이 보겠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 3개로 쪼개서 각각 면적 가지고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다세대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전용면적이죠.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라. 245면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73, 4평, 74평 가까이 되는 거죠. 전용면적이. 그러면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보아라. 초과. 그럴 때 고급주택이다. 그런데 복층형이라는 게 있죠. 예? 여러분 공동주택의 복층형. 복층형은 말이 거창하잖아. 우리 옛날 다락방을 복층형이라고 하잖아. 그럼 다락방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락방 바닥 면적하고요, 밑에 층 바닥 면적하고 더해. 그래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74제곱미터 초과하라. 대략 한 84평 정도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그게 무슨 주택? 고급주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사치성에서는 고급주택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밑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와 밑에 박스 같은 내용이야. 취득할 때는 단독주택, 고급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놓고 취득해놓고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걸로 영업할 수 있죠. 예? 취득해놓고 며칠 안에 60일 이내 용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됐다면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해서 중과세 한다. 여기 보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볼게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 아니니까 몇 프로? 예를 들어 4% 냈죠. 그리고 나서 취득해놓고 5년이야. 취득세는 몇 년? 5년. 왜? 제척기간이 기본이 5년이에요. 부가제척기간. 취득해놓은 물건에 대해서 취득하고 몇 년이 지나가기 전에 5년이 지나가기 전에 뭘로 바뀌었다? 사치성 재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추징해요. 부동산 취득해놓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하면 취득세 추징당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몇 년 지나면? 5년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그럼 왜 5년이냐? 세금을 대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기본 몇 년? 5년. 제척 기간. 이해가세요? 그럼 보세요.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해서 뭘로? 음식점으로 사용해. 중과세 안 하죠? 그런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주거용으로 바꿨어. 그러면 뭐야? 고급주택이 되죠? 그거 추징하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이거 상가부동산 취득할 때 4% 냈어요. 취득세. 사치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가부동산 취득해놓고 몇 년 지나가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룸사롱 차렸다? 사치성이죠. 고급 월합장. 그럼 취득세 뭐하라? 추징. 다가 아니라 그 부분만 면적으로 안 분해서.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취득할 때는 4% 냈죠. 근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8%를 적용해서 추가로 내야 된다 이 얘기야. 취득세.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점검할 거고, 또 하나 여러분 6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양가로 몇 번? 2번 과밀업체권녀 간의 공장 신증설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3번 과밀업체권녀 간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나왔죠? 예?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잠깐만, 이건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과밀업체권력이 무슨 뜻이에요? 과밀.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묶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과밀
억제권역인데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경기도 저 의정부서부터 시작해요. 의정부시부터 남양주 구리시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수원시까지 내려와. 수원시까지가 과밀억제권역이야.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일산 고양시가 있어요. 일산 있죠? 고양시. 여기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성남시. 여기 성남시까지. 여기까지 요 지역이 19개 지역이에요. 원래 서울까지 9개, 19개 시 지역이야. 여기서 3개가 빠져요. 3개. 뭐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가 빠지고요. 수원시 옆에 있는 안산시 빠지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가 빠져.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3개 빼니까 몇 개? 16개 지역을 묶어놨다. 이게 뭐라고요?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럼 여기는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죠? 이런 데다가 뭐를? 회사를 만들면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들죠? 교통난이 늘어나겠죠? 하지 마라. 또 여기다가 공장을 구하면 신설, 증설을 하면 오염되겠죠? 예? 공해가 심각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도 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그래도 여기다가 신설, 증설해요. 아니 여기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왜 여기다가 해? 강원도 가서 공장 차려봐. 공장 만드는 건 좋은데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서울 쪽으로 와서 가야 되잖아. 통행료가, 아니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이게 중과세.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공부는 아니지만 여기 있던 공장이 밖으로 뭐하면 나가면 지원해줘. 감면 혜택 줘요. 여기서 부동산 취득하는 거, 공장 차리는 거 있죠? 이런 거 혜택을 줘. 근데 우리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목만 보세요. 거기 60페이지 공장을 뭐 했다고요? 신설, 공장을 만들거나 기존 공장의 면적을 보였다? 늘렸다, 증설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럼 세율, 거기 가로 열고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할증한다. 요것만 밑에 보지 말고. 됐어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자, 똑같은 여기 뭐 과밀 억제권역 안에다가 회사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사 건물 같은 거 지으면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부동산 건물을 지었어요. 원시취득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더해서 할증하겠다. 제목만. 됐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양가로 4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대도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과밀 억제권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6대 도시, 7대 도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가요에 나와 있는 서울, 대구, 대전, 찍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거야. 무슨 지역? 과밀억제권역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 아니 똑같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지 왜 대도시라고 그래? 이거 또 골치 아프니까 하기 생략하는데 이거 옛날에 취득세만 몇 배? 3배 중과세. 옛날에 뭐만? 등록세만 몇 배? 3배 이렇게 있었어요. 세율이 서로 달라.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요거 취득세 3배 중과세는 걸 과밀 억제권역. 이건 뭐라고 그래? 대도시. 이렇게 명칭만 바꾼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예? 4% 더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세율이 표준세율에 곱하기 몇 배? 3배. 그리고 몇 프로? 4% 빼라고 그랬죠? 여기만 잠깐만 볼게요. 이거 외울 건 아닌데 괜히 괜히 말을 꺼냈나 하는 후회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 몇 프로? 몇 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하는 거죠? 이거 그럼 매매로 취득했다고 그래봐요. 몇 프로? 이거 계산하지만 증여로 했다고 그래봐. 증여 똑같으니까 헷갈려. 증여라고 그래봐요. 증여로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몇 배? 3배. 등록세는 중과세 하지 마. 그럼 세율 어떻게 될까요? 자, 과밀억제권역은 취득세 옛날에 몇 프로? 옛날에 2%죠? 2% 몇 배?
3배. 그럼 몇 프로? 옛날 거 계산해 볼게요.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세 하라. 옛날 취득세 2% 몇 배? 3배. 그럼 6%죠. 그럼 옛날에 뭐는 등록세는 증여받았을 때 1.5죠. 예? 중과세 안 해. 그럼 1.5 합치면 이게 7.5 나와. 증여받았을 때 표준이 몇 프로야 지금? 3.5. 여기에 몇 프로 더하니까 4% 더하니까 7.5가 되잖아.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증여라고 그래봐. 표준이 몇 프로? 3.5 곱하기 몇 배? 3배. 여기서 몇 프로 빼? 이거 뺀 거랑 어떤 거냐? 자, 옛날에 뭐는 하지 마.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해. 옛날에 뭐만? 등록세 1.5%죠? 여기에 몇 배? 3배. 그러면 4.5. 이거 더하니까 이게 6.5야. 10.5에서 4 빼니까 6.5.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이것만 표시 구분하려고 똑같은 적을 뭐라고 그래? 과밀억제권력. 똑같은 걸 세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래놓고 시험에서 물어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니까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제목만. 과밀억제권력 하면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그거만. 사치성은 몇 프로? 표준세율의 8% 더하고 과밀억제권력 하면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더한다. 눈길도 주지 마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갑니다. 62페이지 양가로 5번 중에서 1번만 볼 거예요. 반가로 1번. 아까 설명드린 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한다. 다음 1, 2, 3번이 뭐야? 다 묶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죠? 예? 1번은 과밀억제권력, 2번은 대도시, 3번은 뭐? 사치성. 결론은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가 됐다고요? 중과세 대상이 되면, 묶어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사치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를 부한다, 추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지난 후에는 5년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취득해놓고 5년 지나가기 전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여러분 주택에 들어가서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라고 그랬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사치성으로 바뀌면 중과세 한다 얘기. 이해가세요? 세금 누가 내라? 주인이 내야죠. 임대인.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 다음 63페이지. 이제 마무리해요. 취득세 부과징수의 2번만 보세요. 2번. 납세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취득세도 납세지, 등록면허세 모든 세금이 납세지가 나오네. 납세지의 뜻은 두 가지. 하나는 세금 내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장소, 또는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 지정된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납세지는 세금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딱 조세 총론에 총칙이 나왔잖아. 뭐라고? 자, 사람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인세. 물건 각각의 세금 부과하는 걸. 그러면 취득세는 인세야 물세야? 물건에 취득한 물건이 뭐냐? 여기에 세금 부과하죠? 물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 물건이 뭐냐? 물세죠.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에 따라 세금 달라지죠? 물세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뭐에 합쳐? 사람 중심으로 합치니까 뭐야? 인세. 양도소득세든 모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보다 인세. 크게 두 가지죠? 물세와 뭐? 그럼 물세는 뭐야? 납세지가 물건에 있는 곳으로 가라. 소재지.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인세는 사람이잖아. 주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죠? 언제? 2번 보세요. 취득 당시. 1번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게 납세지다.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물건의 부동산의 소재지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세금도 권리 간다. 여러분 성남에 분당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 이름으로 제주도 상가부동산 취득했네. 그럼 세금 어디로 가? 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지.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신고하라 이거죠. 이해 가세요? 예? 네, 그러면 확인 작업. 여기 보세요. 이론상이야. 이거 뭐 같아요? 한강. 경기도, 서울. 여기 미사리 있죠, 미사리? 카페 좀 많죠? 여기에 무엇도 있어? 수상 건물도 있네. 수상 건물, 땡땡땡 매운탕집. 수상 건물, 이거 취득했어요. 어디 있는 거 취득했어? 경기도 미사리 거 취득했죠? 취득해놓고 취득세 며칠 안에 내야 돼. 근데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장사해야지. 한 달 동안 벌은 돈으로 세금 내려고 했더니 세금 낼 돈도 못 벌었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거 끌고 와. 여의도 선착장으로 옮겨놨더니 장사가 잘 돼. 그 돈 벌었어요. 그 이제 취득세 내려고 그래. 전부 다 며칠 지나지 않았어. 60일 안 지났어요. 자, 이거 여기서 돈 벌어서 취득세 됩니다. 이 취득세는 납세지가 서울이야, 경기도야. 이 세금 어디로 가야 돼? 경기도로 들어가, 서울로 들어가?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읽었잖아, 1번.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뭐라고? 어디 있는 거 취득했어요? 옮겨왔어도 경기도로 가는 거야. 취득 당시 물건의 뭐? 소재지. 이해 가세요? 취득해놓고 옮겨왔어도 원래 있던 곳, 그게 납세지야. 세금도 경기도. 각종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어디? 경기도. 됐어요? 그럼 하나. 됐어요? 아까 대답하면 확인 작업 들어가. 네, 보세요. 여러분 돈 많잖아요, 집안에. 현금 많지요? 그 조그만 임야 하나 샀어요. 임야가 산이잖아요. 서울대 뒤에 있는 관악산 샀어요. 여러분이 관악산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관악산이 경기도하고 안양 쪽하고 서울하고 걸쳐 있네? 자, 이거 납세지 어디야? 이런 거 취득했다 이 얘기야. 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 소재지. 걸쳐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는 나눠. 여기 부분은 서울, 이 부분은 경기도. 이해 가세요? 어떤 걸 나눠? 이거 100억 주고 취득했다. 취득 가격 있죠? 이것을 나눠. 경기도 취득 가격, 서울 취득 가격. 이해 가세요? 어떻게 나눠? 요 경기도의 토지 시가 표준액이죠. 개별 공시지가. 여기 20억이다. 서울 쪽에 개별 공시지가는 30억이다. 그런데 50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 100억 주고 샀다. 그럼 안분하면 되잖아. 100억 주고 산 거 곱하기 두 개 합쳐서 얼마? 50억 중에 경기도는 20억. 그러면 40억이네. 그죠? 100억 곱하기 50억 분의 30억 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나눠? 여기라 취득세 세율 곱해야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단정하면 안 되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왜? 가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은 가감하는데 경기도는 안 할 수도 있죠. 반대로 경기도는 하는데 서울은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나눠라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3번이 그 얘기야.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는 경우는 소재지별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서 계산한다. 취득 가격을 나눈다 이 얘기야.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취득 가격을 따로따로 나눠서 세율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봐라, 나눠라.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로 나눠라 이렇게도 나와요. 틀려져? 면적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 다음 밑에 이제 징수 방법. 자, 1번 신고납부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고납부 취득세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앞에 가서 9페이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9페이지. 조세 총론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6번에 신고 기한이라고 나왔죠? 있어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에 정해놨어요. 무한정이 아니라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정해졌다. 그게 법정
신고기한. 그래서 1번 취득세는요, 언제 취득했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신고기한이 되어 있어요. 됐어요? 확인해서 이제 넘어가. 그래서 63페이지 가서 취득세는 양가로 1번 신고납부예요.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죠. 법정 신고기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거기 줄쳐요.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그까지만.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 항상 세금은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야 세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거 줄칠 필요 없고, 끝에 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거 줄치면 되죠. 그러니까 줄친 것만 정리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 또 하고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근데 여기서 구원은 했어요? 신고는 했어요. 근데 뭐를 안 했어? 납부 안 했으면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거고, 예? 신고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 납부도 안 하면 둘 다 가산세가 붙는 거고. 이해가세요? 예.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죠. 여기는 투기지역이니까 토지거래할 때는, 사고 팔 때는 뭐 받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허가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는 건 무효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잖아.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지, 원래는. 그런데 이 국토법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외죠.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지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긴 무효인데 뒤에 가서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확정유효로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언제라도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신고 납부해야지. 그때는 언제까지냐? 신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거 언제든지 허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허가구역으로 들어갔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대. 해제됐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때는 해제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거고, 허가구역이 축소가 돼서 빠져버렸네. 해제된 건 아닌데 축소가 돼서 빠졌어요.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런 경우는 축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개념만 이해하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허가를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 납부할 필요 없고, 그죠? 예. 다음 3번째,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날. 뭐? 상속.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죽을 때까지 모아가지고는 힘들어. 근데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상속으로 남겨놨다. 야,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지, 그죠?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가 그거 상속받아도 나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야. 어쨌든 상속받으면 기쁨이 2배네, 그죠?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60일 이내 신고 납부가 불가능하다. 길게 가야죠.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거기서부터 계산 안 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야. 여러분 오늘이 19일이죠? 5월 19일. 오늘 사망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그럼 1월 1일 날 사망했어도 언제부터 계산해? 1월 말부터 해서 6개월, 그러니까 7월 말까지죠?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2번째 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각각 몇 개월?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3명 있어요. 첫째,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셋째 아들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첫째, 둘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셋째는 외국에 주소를 뒀으니까 몇 개월? 9개월 이내 신고 납부.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으면, 외국이면 다 몇 개월? 9개월. 왜? 상속은 다 보여야 상속이 돼.
상속권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상속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 잔머리 굴리다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네가 자녀가 둘이죠. 둘. 그런데 첫째가 장애야. 의사표시가 좀 안 돼. 그런데 행방불명 됐네. 동생이 안 찾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받으려고? 혼자 받을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재산 둘째가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첫째가 있잖아. 첫째가 행방불명 됐는데 죽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종신고해야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야 돼? 5년. 5년 지난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제출해서 실종선고를 법적으로 받아야 사망이야. 그러니까 상속을 바로 못 받는 거지. 잔머리 굴리다가. 그죠? 좋아요. 그래서 상속은 다 보여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외국이면 몇 개월? 9개월. 다음 4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60일이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기서 취득. 예? 여기서 취득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0일 며칠? 60일 이내에 뭐 하면 돼?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없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취득하고 이쯤에서 등기한다? 며칠 지난 다음에 등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취득해서? 공법 박구서 교수한테 취득했어. 누구한테? 박구서 교수한테 부동산을 여러분이 매매를 취득했어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천천히 해, 빨리 해. 왜 빨리 해? 그냥 편하게. 왜 빨리 해야 돼? 못 믿으니까. 이 사람 얼굴 보면 이중매매하고도 남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쯤에서 등기하면 안 되지. 이중매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취득하고 그날 바로 뭐 해야 돼? 그러면 이 남은 기간이 있어도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서 등기하려면 기간이 안 지났어도 등기하려면 뭐부터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등기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하려면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되니까. 여기서 잠깐 요 내용을 잠깐 보죠. 4번 맨 밑에 신고 납부 기한 이내 60일이 안 지났어도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2000 몇 년서부터 11년서부터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요 취득세만 내면 등기까지 다 끝나잖아. 그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취득세 내고 등기해야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65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몇 번? 3번 65페이지. 거기 1번만 볼 거예요. 1번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 건을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돼. 먼저 취득세 내고 뭐 받아? 영수필 통지서 한번 받죠? 또 하나 받아. 영수필 확인서라는 것도 또 하나 받아. 이 두 가지를 등기 등록 서류에 봐라. 첨부해서 등기소 법원에 가서 접수해야 등기가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뭐부터 내라?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여러분이 취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부동산 취득할 때. 자,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모여서 잔금 주고 서류 넘겨받기를 약속했어. 그럼 나는 파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준비하면 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권리증부터 서류, 위임장까지 다 작성해서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럼 여러분은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잔금 준비해야죠. 은행 가서 돈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에 전화 먼저 해줘야지. 요즘은 금융사고가 많아서 이체 안 해줘. 근데 먼저 얘기해야 돼. 뭐라고? 나 몇 시에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이체하려고 하니까 그거 이체해줘라. 이렇게 승인을 해놓고 그리고 어디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하자 없으면 다 점검해봤죠? 하자 없네? 이해가세요? 그래 확인해서 넘겨받았죠? 다 믿을 거 아니야.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어 없어? 법에서 공부할 때
등기 공신력 없다니까. 사기로 해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나쁜 맘 먹고요, 등기 권리증 없다고 등기소 가서 등기 확인서 받아갖고 오면서 급매물로 싸게 팔고 왔어. 팔고 이중매매 다른 사람한테 팔고.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뭐 받으러 왔어? 잔금 받으러 왔어요. 등기 권리증은 있어. 원래 있던 거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에 컴퓨터에 대법원 등기과에 들어가서 등기 확인 신청 해봐야죠. 등기 접수가 됐으면 거기 떠 있단 말이지. 등기가 아직 안 돼서도 접수가 됐으면 떠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하자가 없을 때 계좌로 이체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서류 넘겨받았죠? 어디 가야 돼? 등기소 아니야. 어디? 시청, 구청 가서 뭐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가서 신고서 제출해서 신고. 그러면 납부서 만들어줘. 납부서가 있어야 세금 낼 거 아니야. 신고하면 납부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시청 수납창구에서 내도 되고 은행 가서 내도 되죠. 그리고 영수증 받았잖아요. 영수필 통지서 확인서 안부. 등기소에 첨부해서 어디가? 등기소 가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 조각을 서로 넘겨받았죠. 그리고 어디 가야 돼? 성남? 시청 가야 되잖아. 부동산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성남시청까지 차로 2시간 가. 거기 가서 또 세금 취득세 신고하고 세금 내고 이제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는데 차가 밀려서 1시간 걸려? 그러면 오늘 등기 접수 못할 수도 있지.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꼭 만나야 돼? 그런 법이 있어? 아니지. 움직일 시간 없잖아. 요즘은 등기소에 은행이 출장소가 나와 있지. 세금 받을 때 그 출장소 나와 있잖아, 은행. 그럼 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갖고 그거 받아갖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움직이냐고. 등기소에서 민원실에서 만나면 되잖아. 세 사람이 거기서 만나. 거기서 돈 주고 갖고 하자 없으면 다 점검했죠. 거기서 바로 뭐해? 신고하고 전자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시청에서 만나도 돼. 내고 바로 등기하면 되겠죠. 신청.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길게 갔다가는 이중매매할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중매매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뭐 했어? 여러분은 나중에 취득했는데 등기 아직 안 했죠. 그럼 소송 걸면 누구 거야? 먼저 등기한 사람 거야. 이해가세요? 법에서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권리를 취득해서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 내가 샀는데요. 그건 너네 둘이만 아는 얘기잖아. 국가에서는 등기한 사람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하다, 등기.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만 여러분 이제 가서 64페이지 여기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아까 그랬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사치성이 아니면 몇 프로 이거 표준세율로 냈죠.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치성이 되면, 사치성이든 뭐든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고 그랬죠. 사치성이면 8% 추징해야죠. 요거 언제까지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 5번이 동그라미 5번 64페이지 기업.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산출세 세금 계산했죠. 거기서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을 때 사치성이 아니야. 그럼 얼마? 400만 원 취득세 내야죠. 근데 만약에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해서 가산세가 10만 원 붙었다고 그래봐. 원래 세금 얼마에다가 400만 원에 가산세가 얼마? 10만 원 붙어서 얼마? 410만 원 냈어요. 납부했죠? 늦게 내니까 가산세 붙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됐는데 사치성이야. 사치성이면 1억 곱하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산출세 그랬죠. 세금 계산은 몇 프로? 사치성은 8% 더하니까 몇 프로? 8%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 법에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여 산출한 세액 얼마? 1,200만 원 나오죠. 여기서 이미 납부한 무엇을
세금을 빼야죠. 요때 중요한 거야. 400만 원을 빼는지 410만 원을 빼는지, 이거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만 빼. 400만 원 가산세 포함. 틀리는 거예요.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 낸 거 4% 기본 표준 빼. 그럼 얼마? 예? 800만 원이니까 8% 내는 거잖아. 그죠? 그냥, 아니 그러면 1억에 추가로 사치성이 됐으면 그냥 몇 프로? 8%에서 얼마? 800만 원 내도 맞잖아요. 똑같지. 근데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 그래서 나온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이해가세요?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같이 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빼는 거야? 아니지. 이건 그대로 내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지금 해설이. 법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내라. 며칠 안에 내라? 60일 이내. 이해가세요? 여기서 시험에서는 가산세 포함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 여러분, 가산세 뭐라고요? 제외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 포함해서는 신고 납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건 남자가 출산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세금을 못 오가는 얘기야. 여러분,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서 나와. 예?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지. 가산세를 붙여서 신고 납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 납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가산세 붙어서 뭐가 와? 고지서. 그럼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신고 납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보통 징수. 가산세 포함 그러면 보통 징수고, 가산세 제외 그러면 뭐고?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 납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됐어요? 자, 무조건 가산세 붙으면 신고 납부는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단순히 가산세 포함해서는 신고 납부가 아니다. 고지서 나오니까 보통 징수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리고 니은도요,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 됐으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됐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4쪽에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죠? 예, 옳은 것. 1번 국가 외국 정보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한다. 틀렸죠.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 거. 빠른 날. 그래서 틀렸고. 3번 국가가 취득세 과세 계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하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참고로 저기 66페이지 잠깐 보세요. 66페이지 5번 있죠? 5번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하거나 뭐를 하라? 신고하라. 며칠 안에? 30일. 그래서 문제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고.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구죠?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취득가격 중에 100분의 얼마 80 이상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안 된다.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으려면 100분의 얼마 90 이상이 입증돼야 돼. 8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90. 다음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라. 맞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5번. 다음 여러분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방가로 2번의 가산세 부분 보고 갑니다. 가산세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안 했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부정자가 붙었죠? 부정한 방법,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럼 밑에 과소신고는 뭐죠? 60일 이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러면 과소신고는 10%,
부정한 방법,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럼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납부.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도 미납부세에게 지연된 날짜 며칠 늦게 내느냐? 일수. 10일이면 10일, 50일이면 50일 곱하기. 아까 수정했죠? 10만 분의 얼마? 22, 0.022. 하루 계산이죠. 일일 계산.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밑에 중가산세는 취득세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게 있어요. 80%짜리 가산세가 있어요.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팔아버리면 요건 취득세 안 내려고 작정한 거죠. 요건 산출세계 몇 프로? 80%.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 양가로 4번 면세점 봅니다. 여러분 면세점은 읽을 때 면세점 그러면 안 돼. 면세점. 면세점이 뭐야? 뜻은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어도 50만 원 이하 물건 취득은 취득세 내지 마라. 그게 면세점이야.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부동산을 어떻게 50만 원도 안 주고 삽니까?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도 있고 중장비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중고 차량 얼마 주고 샀어요? 50만 원 주고 샀으면 취득세 안 내. 면세점이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 정도 보시고 양가로 5번 부가세. 부가세가 뭐죠? 취득세 낼 때 따라 붙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거나 세율 기억할 필요 없고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따라간다? 지방 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붙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기출문제 하나 다루고 마무리. 자, 67쪽 31회 때 출제된 거 1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 그러면 환지 처분하지 않고 남는 땅이죠. 이것은 언제 취득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고.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뭐한 거 납부한 세액을 뭐하고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만 나오면 맞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 포함. 요것 때문에 틀렸죠. 가산세가 포함되는 경우는 신고 납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가산세 붙으면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보통 징수, 신고 납부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뭐 때문에 틀렸어요? 가산세는 뭐한다? 제외. 됐어요? 다음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세해야죠. 예, 4번. 상속받아서 취득한 건 언제 취득해요? 상속 개시라면 사망한 날이죠. 취득은 그때 취득이에요. 맞죠? 그런데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지금은 신고 납부 기한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 취득이냐 물어봤죠?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그죠? 다음 5번. 부동산 취득은 민법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사실상이 뭔데 소유권 취득하면 이 얘기죠.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봐라.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맞죠? 틀린 건 몇 번? 2번. 잠시만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